자, 이제 어디를 할 거냐면요. 용익물권 제도를 보도록 하겠어요. 240페이지 오셨어요. 240. 자, 맨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지상권에 의해서 279조 조문 찾으셨어요? 자, 240페이지 279조 내용인데요. 지상권자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상권자는 일단 그 용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그 좀 기니까 밑줄을 좀 합시다.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밑줄 하시고, 얘는 토지 위에 서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지상물이라 그래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상물. 그다음 지상권은 어떻게 개념 정의하든지 간에 두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두 단어가 소유, 사용이에요. 소유, 사용. 그러니까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가 이게 지상권입니다. 그럼 7번 볼까요? 자,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우리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갑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이제 지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남의 땅을 아예 사가지고 건물을 짓는 방법이 되죠. 근데 그 매매를 하려면 매수 대금이 많이 되니까 사기 돈이 부족하다. 땅을 살 돈이 부족하다. 그럼 빌리면 되죠. 빌리는 거.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짓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갑의 땅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는 방법은 이제 매매하는 방법, 빌리는 방법인데 그 빌리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빌리는 방법은 물건으로 빌리는 방법도 있고 채권으로 빌리는 방법도 있어요. 물건으로 빌리는 방법도 있고 채권으로 빌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 지상권은 물건으로 빌려서 쓰는 제도예요. 자, 다시 우리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갑의 땅 위에다 뭘 지으려고 한다?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밑에 남의 땅을 빌리는 방법은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는데 물건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뭐다? 지상권이고 그러면 채권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는 뭘까요? 그게 임대차. 요 지상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 그럼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갑하고 우리 이걸 네가 나의 땅을 직접 써도 좋다라고 둘이 합의하면 돼요. 자, 이게 지상권 설정 계약입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도 똑같이 사용 가치를 을에게 넘겨주기라는 합의인데 갑하고 우리 뭐에 관해서 둘이 합의했다는 뜻일까요? 을 네가 나의 토지를 직접 써도 좋다라고 둘이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럼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은 누가 체결한 거죠? 갑하고 을이 체결한 거니까 사용 가치가 완전히 을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걸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무엇을 해야? 등기를 해야만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상권을 취득한 을의 이름 뭐예요? 지상권자. 그다음 누가 누구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죠?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니까 갑의 이름 뭐예요? 지상권 설정자. 자, 그러면 요 을이 갑으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은 이유는 뭐예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나무 심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상물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상권의 뜻은 이제 써볼까요? 자, 그 네모 2번에다가 쓰시면 되겠어요. 네모 2번 지상권 땡땡 하시고 거기다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자, 쓰셨죠?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걸 앞으로 짓기 위해서 남의 땅을 직접 사용하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재 남의 땅을 쓰는 제도가 지상권입니다.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재 남의 땅을 사용하는 제도가 지상권이에요. 자, 그러면 7번 볼까요? 아까 지상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상권자 을은 갑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갑에게 사용하게 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직접이에요. 직접. 왜 직접이죠? 지상권이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받은 을은 갑이 이에 응해줄 필요 없이 그냥 갑의 토지를 직접 뭐하면 된다? 사용하면 돼요. 다만 이때 지상권의 경우에 지료 내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내는 경우가 많을까요?
지료 내는 경우가 많다, 안 내는 경우가 많다. 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만 이 지료를 지급하는 건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내려갈까요? 맨 아래쪽, 오른쪽 페이지 맨 아래쪽 밑줄 합시다. 지료의 지급이 모든 지상권의 성립 요소는 아니다. 찾았어요? 그거나 밑줄.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지료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료를 매년 말에 얼마씩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도 지상권이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칠판 들여다볼까요? 그러니까 현재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 뭐라 그러죠? 나대지. 그럼 현재 토지 위에 건물 같은 게 없으면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으면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랬죠?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받고 요 위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건물이 태풍 불어서 박살난 겁니다.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존속, 소멸. 존속해야 되겠죠. 지상권이 존속해야만 건물을 다시 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지상권은 지상물에 함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안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고, 그 다음 지상물이 없어져도 지상권을 그대로 존속하는 거니까 지상권은 지상물에 함께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은 부종성이에요. 부종성. 그럼 이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까먹지 말아야 될 게 늘 지상권은 어떻게 개념 정의하든지 간에 이 두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소유, 사용.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그럼 7번 다시 볼까요? 그럼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경제적 약자예요? 지상권자 경제적 약자죠. 그럼 이 사람은 그 땅을 빌려서 건물 같은 걸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지상권자로 하여금 최소한 이 땅을 쓸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게 280조 조문입니다. 넘어가시면 242페이지 지상권의 존속기간 찾았어요? 자, 이건 그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좀 하고 합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갑사람 건물 가지고 있고 을과 이제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이름 뭐죠? 건물 빌려준 사람이니까 임대인. 그다음 을은 임차인. 그럼 임차인한테 최단 존속기간 10년을 보장해 주는 게 임차인에게 좋을까요? 아니면 최장 존속기간 100년을 보장해 주는 게 임차인에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최단 존속기간 10년 그러면 임차인은 무조건 10년 동안 무조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최장 존속기간 100년은 갑하고 을이 존속기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봤자 100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최단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어떻게 기간을 정했든지 간에 임차인은 무조건 몇 년 동안 살 수 있다. 10년 동안 무조건 살 수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 최장 존속기간 100년은 기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기간 보장해 주는 게 좋아요? 최장 존속기간 보장해 주는 게 좋아요? 단. 그러니까 요 최장 존속기간 100년, 100년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1년으로 정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단 존속기간 10년이면 이 사람 무조건 몇 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무조건 살 수 있다는 거니까 경제적 약자 이런 사람을 실질적으로 보호를 해주려면 최장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무슨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80조에서는 지상권자 보호를 위해서 최단 존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280조 1항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이런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의 연한보다 밑줄 할까요? 단축하지 못한다. 그 다음의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최소 이 기간만큼은 무조건 보장해주라 이 말이죠. 그다 써볼까요? 이건 무엇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에요? 최단. 그렇게 그 뒤에를 더 정확하게 쓰세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또박또박.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자, 먼저 지상권의 경우에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1점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1동그라미는 1항 이렇게 있는 거고 1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1호. 1호 읽어보겠어요. 석조, 석회조 찾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소 몇 년 동안은 무조건 보장해줘라. 30년 동안은 무조건 보장해줘라는 겁니다. 석조는 뭐예요? 돌로 만든 거죠. 돌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석회조는요. 석회조는 그 시멘트로 만든 거죠. 시멘트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그 연화조는요. 기와가 아니고요. 기와가 아니고 얘는 붉은 벽돌이에요. 붉은 벽돌. 대신 쓰지 마세요. 돌, 시멘트, 붉은 벽돌. 그냥 시험 안 나요. 중요한 견고. 견고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최소 몇 년간 보장해줘라. 30년. 그다음 수목 동그라미 할까요? 자,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때에도 최소 몇 년간 보장해줘라. 30년. 그러니까 견고 수목은 몇 년? 30년. 2호 갑시다.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몇 년? 15년. 3호 갑시다. 건물 이외의 공작물 동그라미 하시고,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몇 년? 5년. 최소 5년간 보장해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견고 수목 몇 년? 30년. 공작물은 5년.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15년.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하여튼 그 법이라는 게 읽어보고 이걸 그 실사례에 잘 적용해서 결론을 잘 내릴 수 있도록까지 연습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상권의 경우에는 최단 존속기간 보장해 주는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봐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최단 존속기간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그 마음속으로 정하세요. 마음속으로 정하고, 그다음 6교 설치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소나무를 심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목조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각각 최단 존속기간이 있죠. 그럼 이 최단 존속기간의 합은 몇 년이에요? 다 더하면 자, 먼저 105년 손 들어보세요. 105년 내리시고. 이분들은 이번 생에는 시험이 안 되겠어요. 105년 뒤에야 학교가 간다는 뜻이니까 이번 생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거. 80년 손 들어보세요. 80년. 그래도 꽤 되네요. 내리시고. 이분들 어떻게 될까요? 가방 싸야죠. 가방 싸서 퇴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85년. 어떻게 85년이 나왔어요? 네, 또 20년은 없잖아요. 아까 그 숫자가 30년, 15년, 5년이죠. 20년은 뭐 없는 걸 만들어내시면 안 돼요. 그럼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는 거예요. 아까 종류와 내용 봤잖아요. 또 다른 연도 있으신 분. 그 해봅시다. 자, 이게 그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니까 몇 년? 30년. 그다음 6교 설치를 위해서 되죠. 이거 얘는 건물 이외에 공작물에 30년짜리가 아니에요. 딱딱하다 그래서 30년을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견고한 건물일 때 30년이 되는 거고, 얘는 건물 이외의 공작물이잖아요. 건물 이외의 공작물이니까 얘는 5년. 그다음 소나무니까 나무 심을 목적으로 한 거니까 얘는 30년이고, 그다음 목조 건물은 이제 이도 저도 아닌 경우죠. 이도 저도 아닌 경우니까 1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더하라는 거예요. 이거 더하는. 그다음 몇 년이에요? 80년. 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이게 그 3월달에 그 제가 첫 모의고사 내면 이걸 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빵점 나오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 문제가 나오면 내가 낸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제 차례 들어오면 기억하고 니은은 더하고 디귿은 곱하고 리을을 나누면 몇 년이게 이렇게 낼 거예요. 자 이렇게 지상권의 경우에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몇 년이라고요? 30년, 15년, 5년. 어떤 게 30년짜리예요? 견고, 수모. 공작물은 5년. 이도 저도 아닌 게 15년. 자, 그 다음 또 7번 볼까요? 그럼 지상권의 뜻이 뭐예요? 이런 곤란해요. 지상권의 뜻은 소유, 사용.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걸로. 이게 바로 뭐다? 지상권. 자, 그 다음 지역권 제도로 갑시다. 지역권 제도 한 장 넘어와서 오른쪽입니다. 한 장 넘어와서 오른쪽. 자, 245페이지 밑에 291조예요. 지역권의 내용 찾았어요? 지역권자는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좀 느낌이 좀 와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뭐 목적이 있겠지. 그 다음 타인의 토지를 남의 땅을 이 말이고 자기 토지의 그것 좋은데 그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이게 뭔 말이에요? 편리하게? 자 이건 자기 토지의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그림을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그림 무슨 뜻이죠? A가 갑토지의 소유자이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다른 데서는 이제 사람이 갑을병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지역권은 그 중심이 토지가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그 토지가 이제 갑토지, 뭐 을토지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 요 A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갑토지의 뭐다? 소유자다라는 뜻입니다. 요거 무슨 뜻이에요? B가 을토지의 소유자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로예요. 그러니까 요 을토지는 공로로 나갈 수 있지만 갑토지는 여기까지는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통로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나가는 길이 없는 겁니다. 뭐 산으로 가로막혀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토지는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결국 요 갑토지 소유자 A는 공로로 나가려면 을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만약에 무단으로 을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만약에 그 갑토지하고 을토지가 서로 딱 붙어 있어요. 인접해 있는데 갑토지가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면 갑토지에 대해서 공로로 나갈 수 있는 권리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걸 A에게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주변의 땅을 이제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갑토지하고 을토지가 서로 뭐 해야 된다? 인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뚝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 을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지나다니면 이제 B가 어떤 거 할까요? 아예 못 다니게 담장 같은 거 확 쳐버릴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건 권리 남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갑토지는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요 A하고 B가 계약을 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을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지역권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땅을 좀 통행로로 좀 사용하자는 계약을 A하고 B가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지역권 설정 계약입니다. 일단 그림 이해돼요? 자, A가 갑토지의 소유자고 갑토지는 여기까지는 통로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나가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로로 나가려면 을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두 토지가 서로 붙어 있다면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권리를 통해서 A가 을토지를 쓸 수 있는데 뚝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제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다른 주의토지 통행권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제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제도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지역권이라는 거예요. 지역권. 그럼 A하고 B가 만나서 너의 땅을 좀 통행로로 사용하자는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계약이다? 지역권 설정 계약. 그럼 지역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면 이제 누가 지역권 취득하는 거죠? A가 지역권 취득하는 거죠. A는 이름 뭘까요? A는 지역권자. 그다음 B는 이름 뭐예요? 지역권 설정자. 그런 말은 없어요.
여기를 그냥 토지 소유자 이렇게 불러요. 강학상 지역권 설정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률적으로는 설정자, 지역권 설정자라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상권의 경우는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의 경우에도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의 경우에도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그런 말을 쓰는데 지역권은 배타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역권 설정해줬다 이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B는 그냥 토지 소유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그림을 잘 보시면 누가 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거죠? A가 무슨 토지를? B의 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의 가치가 증가해요? 아니면 갑 토지의 가치가 증가해요? 갑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공로로 나갈 수 있으면 가치가 높아지고 뭐 통로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뭐 쓸모가 없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건 사람이 지나다니지만 요 가치가 증가하는 건 사람의 가치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라는 건 땅지자를 말하는 거고 역이라는 게 영어로 보는 게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서비스 알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쓸 줄 알아요. 서비스를 토지가 받으면 지역권이라고 하고 서비스를 사람이 받을 때 인역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는 A라는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갑토지가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갑토지가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갑토지는 원래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원래 없었는데 을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게 되면 갑토지의 사용가치가 좋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사람이 받는 거예요? 토지가 받는 거예요? 토지.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러면 갑토지는 서비스를 받는 토지예요? 서비스를 주는 토지예요? 갑토지는 서비스를 받는 토지니까 갑토지는 요역지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요역지. 그 다음에 을토지는 서비스를 받는 토지다, 주는 토지다. 주는 토지라고 해서는 승역지라 그래요. 다시 서비스를 받는 토지는 뭐라고 하고? 요역지. 그러니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토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을토지는 이제 이게 그 이을승자입니다. 이을승자. 그러니까 을토지는 갑토지로 하여금 공로로 나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승역지라고 그래요. 다시 서비스를 주는 토지는 뭐고? 요역지. 서비스를 받는 토지는 요역지. 서비스를 주는 토지는 승역지. 그럼 이게 이제 지역권의 뜻은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씁시다. 네모 3번 지역권 땡땡. 지역권 땡땡 하시고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다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럼 거기다 다시 밑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편익을 위하여를 다시 밑줄 한번 해봐요. 편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자기 토지의 그 편익을 위하여 그 말이 뭘까요? 거기를 좀 풀어서 좀 써봐요. 그 편익을 위하여 그 말은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자, 그러면 했어요? 그럼 그 풀어 쓴 거 가지고 해봅시다. 자기 토지의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뭐다? 지역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지상권의 뜻이 뭐였죠? 지상권의 뜻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뭐다? 지역권. 자, 지역권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얘는 뭐냐면 그 학개론 시간에 그 통로가 없는 땅 뭐라 그래요? 맹지. 이게 지역권이 맹지 눈뜨게 해주는 제도예요. 맹지 눈뜨게 해주는 제도. 이게 지역권입니다. 자, 그다음 요역지하고 승역지는 서로 인접해야 돼요. 인접할 필요 없어요? 인접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제가 항상 이 갑토지하고 을토지를 뚝 떨어뜨려 그린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전세권 제도 갑시다. 넘어가세요. 303조 조문인데요. 246페이지 303조 1항. 전세권자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전세권자는
자, 먼저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다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용도에 조차 뭐라 용도에 따라 이 말입니다. 용도에 따라 뭐하며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요 그림을 먼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이 토지 또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란 사람이 갑의 부동산을 빌려서 쓰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의 부동산을 빌려서 쓰고 싶은 건 맞는데 빌려서 쓰는 방법은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래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물건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뭐다? 이게 전세권. 그다음 채권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가 이게 임대차예요. 하여튼 전세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 전세는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 전세, 월세, 반전세 다 임대차 말하는 거니까 걔는 채권. 전세권은 물건, 채권. 물건. 자, 읽어보니까 첫 번째가 뭐로 되죠?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을이 전세금 줬는데 5천만 원 줬어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을리가 나의 부동산을 직접 써도 좋다라고 갑하고 을이 둘이 합의해 줘야 되죠. 이게 전세권 설정 계약입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은 갑하고 을이 뭐에 관해서 합의했다는 뜻이에요. 을리가 나의 부동산을 직접 써도 좋다라고 둘이 합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그다음 뭘 하면 등기를 하면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취득한 을은 이름 뭐죠? 전세권자. 갑의 이름은 전세권 설정자. 자, 그 다음에 또 확인해 봅시다. 요 전세권 그림하고요, 이쪽에 있는 지상권 그림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럼 지상권 그림하고 전세권 그림하고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 뭐가 결정적으로 다른 그림일까요? 다른 내용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전세권 그림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지상권 그림하고 다른 게 있는데 다른 점이 뭐죠? 그 다른 걸 찾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주겠어요. 뭐예요? 돈. 그러니까 요 전세권의 경우에 제가 반드시 돈을 그리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이다. 근데 지상권 그림을 그릴 때는 지로 돈을 그리지 않죠. 그래서 지로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단 이 둘이 다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지상권 그림하고 그다음 전세권 그림이 다른 게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지상권 그림하고 전세권 그림의 다른 걸 찾는 사람은 내가 건물 한 채씩 드리도록 하겠어요. 뭐야? 건물. 그러니까 지상권은 갑이 어떤 사람이었죠? 토지 소유자. 전세권의 경우에는 갑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니까 요 지상권의 객체는 그냥 토지, 전세권의 객체는 토지도 되고 뭐도 된다. 건물도 된다는 겁니다. 자, 전세권의 객체는 토지, 건물 다 되고 지상권은 오로지 객체가 뭐만 된다. 토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이렇게 개념 정의하시면 됩니다.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제도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다 씁시다. 네모 4번 전세권 땡땡. 자,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자, 다시 본인이 쓴 거 읽어보겠어요. 시작.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자, 그 다음에 또 칠판을 봐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권자는 갑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아니면 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직접이죠. 직접. 왜 직접이죠? 전세권이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을은 뭐 건물을 갑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이 5천만 원을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전세금조로 지급한 돈이 5천만 원인데 갑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전세금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 수익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금 쪽으로 5천만 원 지급하고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받았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5천만 원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을은 갑의 건물에 대해서 직접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다음 1억 원의 경락이 됐어요. 그럼 을은 다른 사람보다 5천만 원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용익물건. 그런데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선 부차적으로 저당권하고 똑같은 담보물건적 성격도 있다는 겁니다. 전세권의 경우에 요거 부차적으로 전세권자는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경매권도 있고 우선 면제권도 있다는 겁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사람인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뭐하여 뭘 받을 수 있다? 경매하여 우선 면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존속기간 좀 처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넘어가시면 자 248페이지 와서 쭉 위로 올라옵시다. 점 4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에서 312조 찾았어요? 2항을 먼저 하겠어요. 312조 2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크기를 밑줄 합시다.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최소 몇 년간은 보장해 주라는 뜻이에요. 1년간은 꼭 보장해 주라는 뜻이니까 이거 무슨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쓸까요? 최단, 그 다음 존속기간, 그 다음 제한규정. 최단, 존속기간, 제한규정. 또박또박 써봐요. 최단, 존속기간, 제한규정. 자, 그 다음에 1항을 합시다. 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10년을 넘지 못한다. 밑줄 하시고 기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몇 년 넘어서는 안 된다. 10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죠.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자, 당사자의 약정 기간이 10년을 넘은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뭐한다? 단축. 자, 얘도 해보겠어요. 자, 칠판. 하여튼 법 좀 읽어보고 실전에 잘 써먹어야 돼요. 자, 그럼 칠판 옵시다. 자,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6개월로 했어요. 이런 건 허용돼요? 안 돼요?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6개월로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다음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다음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시 6개월로 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건물 연세권의 경우에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있죠? 몇 년? 1년. 그러니까 6개월로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으로 본다. 그 다음 3년으로 하는 건 당연히 돼야 안 돼요? 이건 되죠? 그 다음 15년으로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지상권의 존속기간 몇 년 넘으면 안 돼요? 10년 넘으면 안 되죠. 그럼 15년으로 하는 건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또 실제 15년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으로 뭐가 된다? 단축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7번 토지 나왔네요. 자, 그럼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했어요. 허용돼 안 돼요?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6개월로 하는 거. 그 다음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하는 거.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하는 거. 자, 그럼 다시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6개월로 하는 건 허용돼 안 돼요? 이건 되죠. 되는 거예요. 왜 되죠? 2항을 봐. 2항 312조 2항 건물에 대한 이렇게 되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최단 존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건 어느 전세권에만 그렇다. 건물 전세권에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서 아무렇게 정해도 상관없어요. 3년으로 정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되고 그다음 15년으로 하는 거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이든 토지 전세권이든 똑같이 몇 년 넘으면 안 돼요. 10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으로 정하는 건 15년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으로 뭐가 된다? 단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전세권의 경우에는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전세권의 경우에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다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10년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칠판 보시고요. 지상권은 뜻이 뭐예요? 자꾸 외우고 있죠? 꼭 외우셔야 돼요. 쉬는 시간에 배웠던 건 자꾸 외워보세요. 지상권은 뜻이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은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좀 쉬었다가 담보물권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